어떻게 생각하시고 듣고 싶다고 합니다. 탄핵이 지금 현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될 것인지 인용될 것인지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여건을 볼 적에 무엇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아마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역시 현명하신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딱 한 분만 더 이렇게 하실 텐데요. 오늘 여기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셨습니다. 국회의원 두 분이 다 같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한 분만 이렇게 모실 텐데 학번이 조금 더 빠르신 분이 하실래요? 저 학번이 늦으신 분이 가위바위보 한번 해주시면 우리 안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쌤께 들었던 얘기 오늘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들은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야단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돌아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은 지금 저희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원 둘이 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여전히 지금 보수의 황골탈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이쪽 보수 정당을 겪어보신 입장에서 저희 후배들한테 어떻게 하면 보수 정치를 좀 혁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론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과 같은 저런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발 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들어주면은 1949년도에 서독연방국이 탄생을 할 적에 서독에서는 보수라는 말을 쓰는 정당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보수 정당이 전부 히틀러에 지지를 했던 사람이니까 보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아데나워라고 하는 그 영감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 기독교라는 말을 써보자. 그래서 기민당을 만든 겁니다. 사실 그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이 비슷해요. 지금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보수는 세 번에 걸쳐서 무너졌다고요. 첫 번째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를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보수의 한 축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서 보수가 또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보수가 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찬성한 건지 반대하는 건지 개념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는 것 같으면은 이제는 무슨 창조적 파괴 정도는 안 되고 완전히 뒤스럽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은 살아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1945년 서독이 탄생됐을 때에 보수 정당이 도대체 집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가장 저항을 많이 했던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가서는 기민당이 집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배경이 뭐라고 하는 거. 사실은 기민당이 3인당의 정강정책에 일부를 섭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민당이 집권을 해가지고서 아데나워가 13년 그런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민당이 집권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은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
국민의힘은 지나칠 정도로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최근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인데 무슨 극우 정당하고 뭐 합당을 하는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의힘은 조금 이 젊으신 혈기들이 좀 왕성하게 좀 발휘를 해가지고서 미래를 향한 변화를 갖다가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